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ISP-지기 사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ISP-지기는 지금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자, ISP-지기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품에는 전자회로 시스템 제어를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가 메인보드의 전용 프로세서인 MCU 칩에 이식되어 사용자가 OSD 버튼 또는 리모컨 조작을 통한 트리거 신호를 MCU 내의 펌웨어로 정보를 전송하여 펌웨어 연산 과정을 거쳐 인버터나 드라이버의 온오프, 패널 VCC의 온오프, 영상 데이터 입출력, 스위칭 회로 동작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만약 펌웨어가 손상이 되었을 경우 전자회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때 MCU 내에 이식되어 있는 펌웨어를 다시 재기록해 주어야 하는데, 재기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고가인 롬라이터와 저가인 ISP-지기이다. 펌웨어 재기록을 위해 롬라이터는 MCU를 탈거하여 소켓 컨버터에 장착하여 펌웨어 작업하지만 ISP-지기는 MCU를 탈거하지 않고 AD 보드 영상 입력 단자를 통해 바로 펌웨어 작업이 가능하다. ISP-지기의 단점으로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다. 자, 이것이 이제 ISP-지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비롯한 가전제품에서는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그 펌웨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칩 안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그 칩 안에 운영체제인 소프트웨어가 심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리모컨이나 아니면 OSD 버튼을 갖다가 눌러서 뭐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모컨이나 OSD 버튼을 통해서 입력한 그 트리거 신호는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MCU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MCU에서 그 트리거 신호를 분석을 해서 온 버튼을 눌렀구나. 그러면 뭡니까? 그 패널 전압을 인가를 시키고 또 인버터나 드라이버 그 온오프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회로를 특정 회로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그 펌웨어, 즉 운영체제다 이거죠. 운영체제.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펌웨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펌웨어는 뭐냐면 우리 데스크탑 PC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다. 즉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일반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간단한 편이지만, 요즘 나오는 이제 TV들은 스마트 TV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초소형 컴퓨터가 AD 보드에 장착이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 TV나 모니터에 비해서 스마트 TV는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아니면 eMMC 메모리 안에 운영체제를 별도로 갖고 있다. 그 쓰는 운영체제가 데스크탑에서 쓰는 뭐 윈도우 10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런 것이 아니고, TV용에 쓰는 안드로이드용 TV 운영체제라든가, 삼성에서 쓰는 타이젠 운영체제라든가, LG에서 쓰는 웹 OS라는 그 TV용 운영체제가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아니면 이 MMC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일반 TV나 아니면 모니터에서 보지 못했던 스마트 TV에서는 그 우리가 바탕화면이 뜨게 되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바탕화면에 앱이 뜨듯이 스마트 TV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eMMC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운영체제를 그 CPU가 받아서 화면에 띄우기까지 역할을 컨트롤 해주는 게 뭐냐? 바로 펌웨어라는 얘기죠, 펌웨어. 그래서 스마트 TV는 일반 TV에 좀 복잡합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로 이제 스마트 TV가 로고 나오고 다음부터 바탕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우리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에서 운영체제가 깨졌을 경우는 뭡니까? 윈도우 로고만 나오고 뭐 어떤 부팅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브루스크린이 나오는데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eMMC 데이터를 다시
ISP 지그를 통해서 우리가 써놓게 된다. 근데 ISP 지그라는 이 범위도 여러분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MMC를 터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RT809F 모델로는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RT809H라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펌웨어 또는 eMMC 데이터를 쓰게 돼 있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ISP 지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전자 회로를 수리했던 것은 SMD 타입이나 IMD 타입 또는 BJ 타입의 어떤 그 부품을 갖다 교체하는, 그죠?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만 해봤지만은 이제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것이 뭡니까? 이 칩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OS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걸 뭐 우리가 인두기나 열풍기를 갖다가 수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장비를 통해서 손상된 펌웨어나 이 MMC 데이터를 그 장비를 통해서 그 안에 써놓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ISP 지그 또 내지는 롬 라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MCU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MCU 종류는요, 예전에 TV나 메인보드 같은 데는 이렇게 PLCC 44 타입의 이런 SMD 이런 그 마이콤 그 MCU를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요거는 잘 안 쓰는 방식이고, 지금 요게 SOP 8핀 타입의 요런 지금 우리가 MCU를 쓰게 돼 있죠.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펌웨어다, 펌웨어. 펌웨어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이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를 우리가 ISP 지그나 롬 라이트를 써놓는 방식이죠. 메인보드에도 옛날에는 뭐냐면 데스크탑 메인보드에는 이렇게 PLC 32 타입이라는 이런 부분하고 D평 8핀의 D평 타입을 썼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SOIC 8핀 타입의 이런 지금 MCU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여러분 이런 거만 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안 쓴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양산체제, 전자제품을 만드는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이런 로봇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것이 컴퓨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메인보드는 아직도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고가의 장비에서는 이런 그 산업용 그 컴퓨터들 또는 산업용 메인보드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안 쓴다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수리업을 하다 보면은 산업용 메인보드라든가 산업용 장비들이 수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펌웨어를 나름대로 저장해 놨다가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쓰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모니터나 TV에서는 SOIC 8핀 타입 이런 걸 쓰는 건데, 보통 이 품번이 EOX 모르나 EO로 나가는 이런 그 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MC로 의미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여기 이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EO 모로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리 차이도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칩 안에 스케일러나 메인 칩, TV 같은 건 이제 메인 CPU 역할을 해주는 이 칩 안에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완칩 스케일러 또는 완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든 제품들이 현재 통합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통합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경량화, 소형화를 위해서 하는데, 프리미엄 TV 같은 경우는 통합화를 별로 안 하는 편이죠. 왜?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뭐 몇천만 원짜리 이 프리미엄 스마트 TV라는 것들은 이 통합보드를 잘 안 씁니다. 굉장히 고가를 쓰기 때문에 또 성능을 좋게 하고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참조로 좀 알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니터나 TV는 역할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스마트 TV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죠. 이 동작 원리가. 이 구조는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MCU가 있는 거, 여기 MCU가 있죠. 여기 MCU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리모컨의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내가 만약에 전원을 켠다면 온 버튼을 누르겠죠. 내가 만약에 소리를 줄이긴다면 소리, 음량, 저 버튼을 누르겠죠. 그러면 누르는 순간에 그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로를 타고 쭉 들어가서 여기 MCU가 있죠. MCU가 여기 MCU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MCU로 인가가 되면 MCU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펌웨어. 즉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다. 이 트리거 신호를 분석을 해서 온 버튼을 눌렀구나. 그럼 얘가 연산을 해서 이 시리얼 아웃풋 단자로다가 어떤 신호를 주는데 패널 전압을 오픈, 게이트를 오픈해 줄 수 있는 신호와 드라이버 또는 인버터를 오픈해 줄 수 있는 이런 뭡니까? 온오프 시그널을 이 스위칭 회로에 주게 돼 있다. 그럼 그 뭡니까? 그 열리겠죠. 또 내지는 여기서 뭐 우리가 사운드 뭐 소리를 갖다 크게 하거나 적게 하는 버튼을 눌렀다면 타고 들어가서 사운드 소리를 줄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뭡니까? 얘가 이 신호를 줄여서 여기 사운드 칩에 있는 볼륨을 갖다가 줄여서 소리를 적게 해준다든가 또 화면을 흐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하는 거. 또 스마트 TV에서는 우리가 뭐 넷플릭스를 켜라. 그럼 뭡니까? 그 버튼을 누르면 이 MCU가 판단을 하겠죠. 해서 뭡니까? CPU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이 eMMC나 NAND 플래시에 있는 그 어떤 앱을 갖다 기동을 시켜서 화면에 띄워주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받는 것은 모든 것이 MCU가 처리한다. 우리 지금 데스크탑 PC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신호가 바로 데스크탑에 있는 MCU에 있는 즉 펌웨어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펌웨어로 들어가서 걔 안에 보면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기동을 시키는 거죠. 뭐 어떤 운영체제에 부트로더가 어디 있냐. 그것이 하드나 아니면 SSD 있다. 그걸 찾아서 걔를 기동을 시켜서 기동이 되면 뭡니까? 그걸 제 역할을 CPU로 넘기죠. 그런 식으로 스마트 TV도 우리가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에서 적용되는 그런 그 운영체제 루틴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왜? 운영체제는 다르죠. 아까 조금 전에 말했으면 윈도우 10이라는 게 쓰는 거 아니고 뭐 구글의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라든가 삼성 같은 데 타이젠 운영체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LG에서는 웹 OS라는 운영체제를 TV 그 eMMC나 NAND 플래시에 넣어갖고 우리가 데스크탑 운영체제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스마트 TV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하나의 초소형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 그 CPU가 지금 메인칩 같은 게 이제 코드코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MCU가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크죠. 이런 것들이. 또 펌웨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CPU에 통제를 하고 어떤 그 GPU 쪽에 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펌웨어 이 제어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보면 요 메인 칩 있죠. 요게 LG 지금 메인보드인데 여기 지금 메인 칩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게 많아요. 또 어떤 거 보면은 이제 EPROM이라든가 MCU, EO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다 요 칩 안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운드 디코더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뭡니까 영상 디코더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이 메인 칩 안에 다 포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자들이 레귤레이터만 있고 보통 소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라든가 그 다음에 eMMC, NAND 플래시 메모리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요 메인 칩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을 갖다가 트리거 신호를 받아서 전부 다 통제를 한다. 여러분 리모컨 조작을 하던 OSD 버튼을 조작을 하던 TV는 보통 리모컨으로 조작을 많이 하죠. 또 이제 요즘 이제 그 AI를 지원해서 음성으로다가 또 이 회로들을 통제를 하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MCU에서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얘가 손상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운영체제가 손상이 되면 아무것도 우리 인터넷도 안 되고 어떤 워드도 못 찍고 하듯이 손상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서는 뭡니까? 이런 MCU라든가 아니면 NAND 플래시나 아니면 eMMC에 들어있는 즉 SSD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있는 이런 운영체제 손상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eMMC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MC의 펌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눌렀을 때 이 MCU 안에 있는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펌웨어가 손상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냐?
TV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모니터랑 똑같이 일반 TV나 모니터는 똑같은 증상이 나오지만은 뭐 스마트 TV는 로고만 나오고 메인 화면이 어떤 그 아이콘들이 구현이 안 된다든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 손상이 되면은 어떤 해상도가 떨어진다든가 노이즈가 생긴다든가 어떤 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다든가 뭐 어떤 희한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 소자만 쭉 수리를 하다가 이제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MCU라든가 아니면 이 MMC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들어있는 운영체제가 손상됐을 때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당황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좀 앞부분에서 좀 제너럴하게 설명을 하고요. 뒷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이 되면 이런 증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 요게 펌웨어 불량이다. 요것은 eMMC나 아니면 낸드 플래시에 데이터가 손상이 돼서 그렇다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수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는데, 수리 경험이 모자란 사람들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EO모로 나가는 요 핀은 핀 맵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인풋, 시리얼 클락, 그 다음에 칩 이네이블, 시리얼 아웃풋. 만약에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트리거 신호가 요 시리얼 인풋 단자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전자 소자는 자기 혼자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지금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로부터 동작 클락을 받아서 동작을 한다. 그것이 시리얼 클락이죠. 여기 요 지금 크리스탈에서 이 신호, 그 동작 신호를 갖다가 여기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시리얼 아웃풋은 뭡니까? 내부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시리얼 아웃풋에다가 어떤 전자 제어 컨트롤 신호가 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서 여기 지금 패널 VC 전압 게이트를 오픈해 준다든가 아니면 백라이트 즉 CCFL이나 아니면은 LED 백라이트를 점등해 줄 수 있는 이네이블 신호를 갖다가 PWM에서 주는 그 스위칭 애를 동작시킨다는 거죠. 여기서 연산에서 나가서 어떤 버튼을 눌렀냐, 뭐 리모컨에 어떤 버튼을 눌러서 그 신호들은 각각 이쪽으로 MC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보통 그 안에 들어간 요런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기계어로 작성이 돼 있어요. 뭐 어셈블리라든가 아니면 C++이라든가 이런 그 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오스를 만들어낸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죠. 표준 바이오스를 제공을 하겠죠, 거기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MCU하고 스케일러 통합 여부, 이렇게 우리가 MCU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EO모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이 옆에 있는 보드는 아무리 차해도 EO모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칩 안에 MCU하고 스케일러가 통합되어 있는 원칩 스케일러 이 모니터인데 모니터에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의 모니터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그 EPROM이라는 칩이 있죠. EPROM, 24C01, 24C04, 24C024모로 나가는 것들은 EPROM인데, 이 DVI의 EPROM이 따로 있고요. RGB에 대한 EPROM이 따로 있고, HDMI EPROM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35로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235로 나가는 EPROM이 없는 것들은 여기 지금 이 메인 칩에 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설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자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통합되는 추세죠. 요즘 스마트 TV를 딱 뜯어보면요. 메인칩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MC 메모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하기 위한 램 메모리들이 그것만 쭉 있고, 그 다음에 레귤레터 있고 그래요. 그 메인칩 안에 다 통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형해 본 사람들이 신형으로 가면 이게 다 옛날 칩들이 어디 갔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통합이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보려 그러면은 TV다 그러면 메인 칩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그 핀이 뭔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상세하게 좀 뜯어보면 되겠죠. 근데 뭐 수리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뭐 보통 이게 어떤 뭐 역할을 하는 거다 이 품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통합되어 있는 거 있다 그러면 보통 초보자들은 아무리 차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EPROM도 안 보이고 이런 그 MCU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제품이니까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이 안에 통합이 돼 있다, 통합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수리 점검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MCU가 별도로 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롬라이터, 이걸 떼가지고 우리가 라이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ISP 지그라 해서 여기 RGB나 아니면 요 DVI나 아니면 HDMI나 아니면 USB를 통해서 얘를 라이팅하는 ISP 지그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죠. ISP 지그는 사실은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양산체제 공장에서 뭐 100대를 쭉 걸어놓고 한 번에 여기다가 폼웨어를 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적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개인한테 보급돼서 수리맨들이 편하게 이 MCU를 탈거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상 포트를 통해서 폼웨어를 읽고 수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거죠. 자, 그러면 롬라이터의 종류가 뭐가 있냐? 우리가 MCU에 들어있는 폼웨어, 즉 운영체제를 갖다가 읽고 쓰는 장비는 뭐냐? 이런 고가의 롬라이터들이 있습니다. 롬라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저가형 그 ISP 지그 RT809F라는 모델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우리는 RT809F는 모니터 수리에 최적화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가형 RT80H라는 이 모델은 TV 수리에 최적화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eMMC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뭡니까? 그 운영 체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보통 그 들어있는 게 뭐 용량이 뭐 4기가, 8기가 막 용량이 커요.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여기서 어렵고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소켓에 이 슬롯이 작기 때문에 이 소켓 컨버터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809F라는 모델은 우리가 모니터 수리하기에 적합한 장비고요. 또 요 RT809H는 요렇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eMMC 데이터를 갖다 써놓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ISP 포트가 제공돼서 우리가 뒤에 얘기했지만 G태그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또 라이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또 이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소켓 컨버터 부득이하게 지금 우리가 eMMC나 아니면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는 떼어서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eMMC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BGA 타입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G 태그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띄지 않고 거기 핀맵을 봐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라인을 어떤 접목을 해서 써놓게 되죠.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정품 같은 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또는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저가들이 많은데 써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큰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시에 다 사지 말고 물론 사게 되면 이렇게 또 옵니다. 이렇게 케이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는데 요거 갖고도 모자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eMMC는 이제 BGA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eMMC 메모리 TV 쪽에 걔는 소켓 컨버터를 따로 사야 됩니다. 따로 여기에 포함돼서 나오진 않아요. 그게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일단은 온 걸 하고 필요해 시에 여러분들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요 두 개 RT809H하고 RT809F는 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고가의 롬라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원 범위가 넓고 또 여기서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물론 이 사람들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겠지만은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게 좋겠습니까? 가격이 좀 싼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게 그만큼 가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15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25만 원 사이, RT809F는 여러분 알잖아요. 보통 8만 원인가 뭐 10만 원 내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고가의 롬라이터를 필요하지 않겠지만은 하다 보면은 아 요것이 좀 문제가 있구나. 또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서 보통 수리하는 사람들은 요 세 개를 다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809F라는 모델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아직 장만하지 않으신 분은요, 809F를 사지 말고요, 809H를 사게 되면 다 적용이 되니까
요것이 809H 모델 사는 게 돈 낭비를 줄이는 또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요런 롬 라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RT809F 모델과 H 모델의 차이점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게 지금 809F 모델이고요. 요게 809H 모델입니다. H 모델. 좀 약간 크죠, 크기가. 809F 모델은 모니터 수리에 최적화된 프로그래머다. 809H는 뭡니까? TV 수리에 최적화된 프로그래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9F가 가격이 저렴하고 H가 좀 가격이 좀 고가죠. 예. 그 다음에 809F는 지원 범위가 좀 좁아요. 이 MMC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읽고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얘는 H는 809H 모델은 지원 범위가 넓어서 이 MMC 플래시 메모리 데이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F라든가 H 모델은 에이징 툴이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하고 나서 이제 얘를 통해서 테스트 그 액정의 테스트 화면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다. 패턴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TV 쪽을 보면요, 지금 운영체제,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쓰는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 쓰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삼성의 타이젠, 그 다음에 뭐 LG의 웹 OS라는 운영체제가 이렇게 eMMC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뭡니까, 요게 BJ 타입이 아니고요. SOIP, SOP 타입이에요, 요게. 리드가 양쪽 사방으로 있는,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우리가 타입의 소자를 SOP 타입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것을 전기전자 기초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이 MMC라 해가지고 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쪽에 그 메모리가 BJ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MMC 메모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BJ 타입으로 되어 있고 얘는 SOP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수리라거나 BJ 타입의 리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리볼링 지그라든가 스텐실이 필요하고요. 또 얘를 읽기 위해서는 이렇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건 SOP 타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소켓, ISB지구형 소켓 컨버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걸 떼어가지고 여기다 물려서 요게 장착을 이렇게 해서 쓴다는 얘기죠. BJ 타입 뭡니까? 얘를 우리가 디솔더링해서 열풍이나 이걸 디솔더링해서 잔납을 다 삭제를 하고 나서 제거를 하고 나서 여기 지금 MMC 소켓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껴서 읽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지금 이 MMC 같은 경우는 BJ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얘를 떼어서 이거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BJ 리역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리의 끝판왕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숙련과 숙달과 온도 프로파일에 대한 적응 또 이런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뭐 칩도 손상이 될 수 있지만 요런 떼고 나면 요렇게 안에 패턴이 있는데 요 패턴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패턴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TV 지금 수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은 좀 숙련이 되면 SOP 타입 같은 건 떼어가지고 우리가 디솔더링해서 다시 붙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도 어려워요. 이게 핀 간격이 굉장히 좁고 요거 붙이기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현미경 아니면은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은 관계가 없겠지만은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요건 뭡니까? 디지털 비디오 스코프를 통해서 보통 많이 하죠. 요즘 우리 카페 보니까 비디오 스코프를 사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저가형도 참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 스코프를 통해서 확대해서 여기다 솔더링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열풍기로 보통 작업을 해요. BJ 유력 장비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은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풍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장비가 있고요. 자, TV 낸드 플래시 메모리하고 TV 그 BJ 타입이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하고 eMMC 타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eMMC 타입의 데이터를 우리가 읽고 쓰기 위해서는 보통 이걸 갖다 이제 띄어가지고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읽고 쓰는 작업 시 장단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낸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낸드 플래시 타입 메모리는 TSOP48 SMD 타입으로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PCB에서 탈거하여 소자 리드에 붙어 있는 잔납을 깨끗이 제거하고 전용 소켓 컨버터에 장착한 후 RT809H ISP 지그 슬롯에 삽입하여 프로그램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인두기 또는 열풍기를 사용하여 디솔더링 및 솔더링 시, 수리맨들이 고장 수리 시 SMD 소자의 디솔더링 및 솔더링 작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특성이고요. 자, 이 MMC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MMC 타입 메모리는 BGA 타입으로 메모리의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PCB에서 BGA 소자를 탈거하여 칩셋 패드에 붙어 있는 볼랍을 디솔더링하여 전용 소켓 컨버터에 장착한 후 ISP 지그 슬롯에 삽입하여 프로그램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초보자의 경우 BGA 타입의 소자를 탈부착 시 인두기나 열풍기로 작업하면 냉납이 발생하거나 또는 소자가 손상되거나 또는 PCB 패턴 손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BGA 리워크 장비를 사용하여 디솔더링 및 솔더링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BGA 소자 리워크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숙련과 제품에 대한 온도 프로파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탈거한 소자를 다시 PCB에 솔더링하기 위해서는 BGA 소자를 리볼링하여 PCB 회로에 솔더링하여야 한다. 리볼링을 위한 스텐실과 리볼링 지그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방법도 많은 숙련이 필요하다. 이런 모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BGA 소자를 실장 상태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RT809H ISP 모델에는 실장 상태에서 작업 가능한 포트와 케이블이 제공된다. 자, 요것이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eMMC 메모리의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아까 보여드린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요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죠. 이게 SOP 타입, TSOP 타입이죠. 이게 리드가 양쪽 사방으로 뻗은 요런 우리 IC를 갖다가 SOP 타입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런 것들은 물론 리드 간격이 이게 작아가지고 요것도 숙련이 돼야 되지만, 보통 우리가 SMD, IMD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냉납 없이 또는 어떤 그 쇼트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다. 요거를 빨리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강좌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방법을 쓰면 돼. 보통 그 방법을 많이 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찾아서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은 지금 RT809H로만 가능을 해요. 요렇게 지금 요건 낸드 플래시 소켓이죠. 요런 조그만 소켓을 여기에 쇼트가 안 되게 잘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붙어 있는 칩을 디솔더링해서 여기 납들을 잘 제거를 해야 돼요. 요 핀이 이 간격이 일정하게 여기 옆에 핀이 구부러져서 붙지 않게끔 해서 요 소켓에 잘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숙달이 되면 되는데, 이 MMC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BGA 타입으로 돼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떼어서 여기에 칩셋 패드에 붙어 있는 잔납들을 다 제거한 상황에서 여기에 장착을 해서 ISP 지구에 소켓에 꽂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다 읽고 썼다 그러면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럴 땐 다시 여기에 대한 볼랍을 입혀서 리볼링을 해가지고 다시 붙여야 되는데, 요로 띄고 붙이는 이런 것들은 사실 BGA 리역 장비가 있어야 좀 좋겠지만, 없는 사람은 열풍기로도 가능해요. 왜냐면 요 칩은 지금 보면 엄지손톱만 하다고요.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요 볼이 0.15볼을 쓰기 때문에 볼이 무지무지하게 적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작업할 때는 비디오 스코프가 필요하다, 전자현미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갖고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거 붙일 때 BGA 리역 어떤 그 장비들이 필요한데, 리역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열풍기 다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MMC 전용의 이런 리볼링 지그하고 스텐실을 이렇게 파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요것이 좀 움직이지 않게 밑에 자석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시널 리버닝 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랍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 칩에다가 젤 플락스를 도포한 다음에 스텐실을 얹고 우리가 이제 스크래퍼라는 게 있어요. 그 크림납을 여기다 묻혀서 여기다가 스크래퍼로 문질러 가지고 보통 이제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SMD 소자를 붙일 때 스텐실에 이제 이런 큰 스크래퍼가 내려와서 이렇게 쭉 밀어주죠. 납을, 이 크림납을. 요런 걸 해가지고 이게 워낙 볼이 적기 때문에 이 칩셋에도 여기 0.15예요. 그게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크림납을 여기다가 스크래퍼에 붙여서 여기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안에다가 스텐실 안에다 밀어서 열풍기를 쪼여서 이 납을 갖다가 우리가 안착을 시키는 거죠. 이 크림납을. 보통 그렇게 작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걸 갖다가 여기다 넣어서 0.15 볼을 갖다 볼납을 넣어서 이거를 다시 한다는 자체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MMC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 크기가. 그래서 요렇게 요런 장비만 있으면 되는데 리역 장비들은 뭐 가격이 80만 원대 이상이니까 좀 비싸잖아요. 요런 장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회로의 성미 고장 점검 수리 들어갈 때 한번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필요해요. 이건 뭐 비싸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사이트, 국내에서는 비싸요. 이런 그 스텐실 리버닝 지그들이. 해외 사이트 가면 싸니까 뭐 어떤 그 행사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세일을 할 때 들어가서 사시면 더 싸겠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낸드 플래시하고 EMC 장단점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ISP 포트를 케이블에 넣어서 작업을 할 때, 이 MMC는 우리가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걸 디솔더링하고 솔더링하고 리볼링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RT809H는 여기 지금 보면 ISP 포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게 되면 이 ISP 케이블을 줘요. 케이블을. 그래서 G 태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G 태그 방식은 뭐냐면 디지털 회로에서 특정 노드의 디지털 입출력을 위해 직렬 통신 방식으로 출력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요 포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띄지 않고 이렇게 ISP 포트에다 ISP 캡을 연결해서 G 태그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 MMC 메모리에 들어있는 운영 체제를 읽고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데이터 시트, 이 지금 그 낸드 플래시 메모리 품번을 갖고 찾아오면 데이터 시트에 이렇게 핀맵이 나와 있어요. 핀맵이. 이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여기 보면 뭐 CMD 단자가 뭐고 VC 단자가 뭐고 데이터 제로 단자가 뭐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 CMD라든가 데이터 제로 VCC, VCQ, 10클락 뭐 그라운드 찾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거를 데이터 찾고 띄지 않으면 이 회로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G 태그 방식 쓸 때는 여러분들도 많이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띄지 않고 여기다가 요 케이블을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라운드 단자, 클럭 단자, CMD 단자, D0 단자 있잖아요. 요 케이블을 여기다 납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납땜을 해가. 노트북 같은 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 것들은. 근데 그것도 이제 회로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요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은 제품들을 해보든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특정 모델에 대해서 뭐 구글링을 하든가 해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분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G 태그 방식을 특히 EMC, BJ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EMC 메모리 같은 경우는 G 태그 방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은 우리 공식 카페에 모델별로 좀 올려주셨으면은 우리 또 회원님들이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들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당부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강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TV, 공식 카페를 운영하는데, 글쎄,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좀 고가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시는 분들, 좀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초보자들한테 좀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요. 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뭐 그 얼마나 모르시는 건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직접 올리기 싫다 그러면 어떤 그 좋은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준다든가 또 뭐 다 공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가끔에 따라서 이 지금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 또 다른 그 동영상 플랫폼들이 많은데 공개 안 한다고 공개가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한테 침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혼자서 하려니까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좋은 자료가 있으면 우리 공식 카페에 여러분 링크를 다 달아놨으니까 자료 좀 올려주시고요. 또 좋은 사이트가 있다면 요즘 우리 그 공식 카페 회원님들은 자기가 하고 좋은 사이트는 링크도 달아주시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공식 카페 회원님들은 참 그 서로 간에 협조를 잘 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면 마음이 좀 흐뭇하고 그래요. 자,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RT809H라든가 RT809F 모델은 우리가 RGB 포트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TV 모니터 같은 경우는 RGB DVI는 뭐 해상도 문제 때문에 어떤 신호 그 문제 때문에 없어지는 추세고 지금 주로 나와 있는 게 HDMI DP 포트 또는 가능한 요즘 DP 포트 하나만 나와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의 다양한 영상 포트 펌웨어 읽기 쓰기 위한 변환 케이블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TV 및 모니터의 펌웨어 업데이트 작업을 위하여 MCU 실장 상태에서 ISP-GIG RGB 포트와 메인보드 RGB 포트를 RGB 케이블로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 출시되고 있는 모니터 또는 TV 제품의 경우 고해상도 전송을 위해 RGB 포트와 DVI 포트가 해상도 구현에 한계점이 있어 제품 생산 시 생략되고 고해상도 구현을 위한 HDMI 및 DP 포트로 대체되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펌웨어 손상 시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RGB 케이블을 모니터나 TV 영상 포트에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변환 케이블인 RGB to HDMI 또는 RGB to USB 또는 RGB to 3핀 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니터나 TV 영상 포트에 연결하여 펌웨어를 읽고 쓰기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다양한 칩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적용이 안 될 경우 MCU를 탈거하여 수동으로 펌웨어 작업을 해야만 한다. 자, 요런 이제 우리가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TV 모니터들은 해상도 구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RGB하고 DV 포터를 좀 달아서 해주면 좋겠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서 다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메이커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지금 RGB 포트만 이 지금 ISP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RGB TV나 아니면 모니터 쪽에 RGB 포트가 없으면은 어떤 펌웨어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모니터들은 보통 주로 이제 4K용을 많이 사잖아요. 3840, 2160. 그 보통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거는 뭡니까? 풀 HD 해상도를 갖고 많이 썼죠. 1920에 1080 그 해상도를 갖고 썼는데 요즘 TV 모니터는 4K 지원이 되고 더 이제 앞으로는 8K까지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보통 풀 HD 1920에 1920에 1080 사이즈를 올리는데 또 고해상도로 올린다고 해서 보통 그 4K가 촬영을 해서 올리시는 분들 많죠. 근데 이제 TV도 8K까지 지금 적용해서만 나오는데 8K는 아직까지 비싸기 때문에 보통 4K 요즘 TV 사시는 분들은 스마트 TV 사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4K 지원되는 모델을 많이 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RGB하고 DP 포트가 해상도 구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지금 모니터나 TV에 썼던 이제 그 LVDS 케이블도 지금 요즘은 이제
없어져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V바이온 케이블 4K 지원되는 그런 케이블을 써가지고 해상도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틀려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RGB 포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해외 사이트, 국내에서는 좀 비싸요. 해외 사이트 보면 이렇게 RGB to HDMI 프로그라마 케이블 또는 RGB to USB 프로그라마 케이블 또 RGB to 3핀 프로그라마 케이블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다양한 칩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아마 이런 것들을 ISP 지금 만든 그런 그 회사 또는 요게 관련되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 데서 뭐 다 지원되게끔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점차 갈수록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롬라이터 갖고 있으면 문제 아니고 이렇게 ISP 지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케이블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어떤 사람 이거 통화 케이블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있긴 한데 글쎄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해외 사이트 보면 아직까지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을 해보시면은 이런 케이블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케이블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모델에 적용을 해봐야 아 이것이 오류가 난다 이것이 뭐가 문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HDMI 포트 아닙니까? 여기다 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RG 포트 여기다만 껴서 작업을 했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 RG 포트 TV RG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게 없다 TV에 그러면 HDMI가 DP 포트 있단 말이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꽂아서 작업을 해서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 아 이 칩은 지원이 안 되는 모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은 우리 ISP 지금 RT809F 모델이나 H 모델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이제 실장 상태에서 보통 쓰기 작업, 읽기 작업을 하잖아요. 자동 쓰기 작업을 보통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붙은 상황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연결을 ISP 지그 RG 포트하고 AD 보드 쪽 또 메인보드 쪽에 RG 포트 연결을 하고 요 USB 포트 요거는 지금 뭡니까 PC와 프로그래머와 통신하기 위한 거하고 그 다음에 PC로부터 ISP 지그 동작 전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D 보드 쪽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에 있는 그 ISP 프로그램을 띄우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토 ISP를 누르게 되면 뭡니까 스케일러를 인식하겠죠. 그 밑에 안에 보면 이 지금 뭐 안에 어떤 그 모델의 MCU가 들어가 있다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다. 읽거나 쓰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천상 여기서 지원이 안 된다. 에러가 나게 되면 뭡니까? 요 MCU를 껴가지고 소켓 컨버터에 껴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수동으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오토 ISP가 아니라 스마트 아이덴티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특정 모델을 우리가 골라서 적용을 하고 리드나 세이브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초보자들은 보통 이제 붙은 상황에서 작업을 많이 했지만 지원이 안 될 때는 MCU를 떼어가지고 수동으로 할 때 오토 ISP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스마트 아이덴티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쭉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모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롬라이터 고가의 롬라이터 갖고 작업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이 뭐 되는 사람한테 가서 매장에서 작업을 해와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뭐 809H도 마찬가지죠. H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펌웨어 쓰기 작업, MCU 실장 상태 및 탈거 상태에서 펌웨어 쓰기 작업을 하는 것을 동영상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USB 케이블을 본체의 USB 포트에 연결해야 되겠죠. 이것은 왜 필요하다 그랬죠? 이 ISP직의 동작 전원과 우리가 지금 PC에 깔려진 ISP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통신하기 위해서 이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게 되겠죠. 예.
자, 이제 RGB 케이블, ISB 지그의 RGB 포트와 AD 보드의 RGB 포트를 연결해서 통신 관계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원을 넣어야 되겠죠, AD 보드에. 뭐 리스 보드에 연결되어 있다면 뭐 리스 보드 전원을 넣으면 될 거고, 아답터 들어가는 아답터, AD 보드의 아답터 타입은 아답터를 꽂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작업 환경은 이제 우리가 구현이 됐겠죠. 이제 뭡니까? PC에 우리가 ISP 지그 프로그래머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죠. 오토 ISP 지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인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 대한 펌웨어를 받아놓은 그 펌웨어를 갖다가 읽고 쓰기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펌웨어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모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수리 들어오면은 바로 보내지 말고 ISP 직을 통해서 거기에 MCU에 있는 펌웨어를 끄집어내서 뚜껑 닫기 전에 AD 보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에 적힌 네임플레이트 명판을 좀 사진 찍고, 그런 식으로 해서 펌웨어를 저장해 놓으면 좋겠죠. 자, MCU를 탈거하는 거. 이게 붙은 실장 상태에서 안 됐으니까 우리가 탈거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제 MCU를 우리가 열풍기를 띄워가지고 소켓 컨버터에 장착을 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요 위에 여기가 1번 방향, 핀 1번 방향인데 이걸 거꾸로 꽂는 사람이 있어요. 1번 방향 여기 1번 방향입니다. 여기가 1번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1번을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 방향이 틀리면은 오류가 나겠죠. 실장 상태에서 한 작업 환경을 전과 동의입니다. 똑같이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스마트 아이덴티티를 누르게 되면 여기 모델들이 쭉 나타나요. 이건 이제 윈본드 제품인데, 윈본드의 모델 선택을 해주시고, OK 사인을 누르게 됩니다. OK 버튼을. 이제 라이트 하는 거니까, 뭐, 이레이즈 작업을 안 해줘도, 라이트 하게 되면 이레이즈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지우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됩니다. 사실은. 뭐, 안전빵으로 하게 되면 좋겠죠. 자, 오픈해가지고요,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펌웨어를 내 PC에 있는 파일을 오픈해서, 이제 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OK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OK 사인이 안 떨어지면 뭐가 불안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OK 사인이 제대로 떨어지는지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ISB 지그에 대한 사용법, 어떤 그 펌웨어를 적출하고 저장하는 작업은, 펌웨어 확보 작업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여러분들이 지인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